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1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4.8로 전주보다 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6주 연속 기준선을 넘긴 것으로 이사 공급 대책 발표 이후 꺾이는 듯 했던 서울 집값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부풀면서 매수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여러 기능별로 자회사를 만들어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이러한 방안이 포함된 LH 개편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160차 정기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청장들이 나서는 게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요. 또다시 사려는 사람은 많고 그런데 물량은 부족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했고 당국은 세금 부담 카드를 걷어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의 매수 심리 상승세를 잡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게 느끼시는 부동산 이슈 그리고 궁금증들을 유튜브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라고 검색하시거나 부시맨 검색해보시고 소통해보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지금 방송 역시 시청 가능한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 휴대폰으로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스튜디오에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팀장님과 서울 부동산 시장의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정비 사업 관심 많으시죠? 오늘 강의 시간에는요, 서울시가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중에 어느 곳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네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현재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이런 정비 사업 쪽으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비 사업 안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는 바로 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재건축 투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건축 투자, 정말 투자를 하셨을 때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정비 사업 투자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재건축의 경우는 규제 정책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적으로도 부담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액으로 정말 투자를 하셨을 때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는 바로 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주제가 바로 재개발 대 재건축 대 재개발, 시장의 관심은 바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됨에 따라서 이런 부동산 시장에 그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고, 이 부동산 안에서도 재개발 쪽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비 사업 안에서도 왜 재개발 쪽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재개발을 활성화를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규제 완화는 조금 딜레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도 내용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재건축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딜레이 자체 말 그대로 규제가 계속적으로 딜레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의 흐름은 바로 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재개발 쪽으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셨다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때 정말 이제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 정말 개발 압력 높은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이제 자양동, 이제 광진구 자양동 이제 두 지역 추천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세훈 시장 재개발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재건축 규제 완화는 이제 좀 딜레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도 내용 보시게 되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 자체가 재개발 우선 시동, 이제 공급 효과, 적어도 집값 안정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나온 이제 기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2025년까지 24만 가구 추가 공급 목표를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재개발 집값 상승 부담은 적고 일부 시장 분위기 가라앉을 듯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 부담이 덜한 재개발 우선 이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각종 규제도 재건축 단지 과열된 시장 분위기가 여전한 데 비해서 부담이 덜한 이제 재개발 쪽으로 이제 그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2015년도죠. 2015년도에 이제 재개발 등 신규 지정이 없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이제 억제책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 자체를 봤을 때에도 이제 전 시장님이죠. 이제 박원순 시장님 자체가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을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이런 공급 자체를 확대하기보다는 이제 도시 재생이죠. 도시 재생 위주로 이런 이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2015년도부터 이런 이제 그 신규 지정 자체가 정말 없었다고 표현이 될 정도로 그만큼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할 것으로 있지만 재건축은 시장 자체가 너무 과열 현상이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재개발 쪽으로 이제 집값 상승률 자체가 크지 않은 재개발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공급 확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재개발 활성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일주일 내, 열흘 내에 정리해서 이제 적절한 시장 이제 규제와 이제 화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 자체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재개발 구역 내에서 노후주택, 노후주거지와 이제 주민 동의율이죠. 주민 동의율 따져서 100점 기준으로 70점 이상이 넘어야지만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규제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또 맞춰서 30년 이상 된 이제 노 건축물, 이제 동수가 이제 3분의 2 이상이어야지 이제 재개발을 이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 현재 서울시는 해당 제도를 위에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3분의 2 이상이 노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정비 지수가 이제 70점 이상을 받아야지만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지역 자체, 노후도 기준 자체를 완화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도 기준 자체를 완화가 된다면 서울 안에서도 정말 이제 신축이 조금 많이 들어간 지역의 경우는 재개발 이제 노후도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을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후도 기준 자체를 낮춘다고 하면은 서울 안에서도 정말 많은 지역 자체가 이제 재개발을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오 시장 임기 내에 재건축 규제 완화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도 내용 자체로만 봤을 때에도 이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이런 공급 확대 정책을 이제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준 자체도 이제 낮아짐으로써 서울 도심 안에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정말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거 정비 지수 기준이 완화가 됨에 따라서 서울 도심 재개발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지역, 많은 곳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의 경우 정말 이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투자를 하신 분들 한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재건축 정말 고액으로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서울시장 아파트 평균 가격을 보면은 이제 10억대, 지금 이제 11억, 12억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아파트 가격 정말 이제 고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에 투자를 하실 분들의 경우는 본인이 이제 실거주 겸해서 투자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내가 실거주할 집은 있고 정말 소액으로 이제 부동산 하고 싶은데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 쪽으로 소액으로 접근하시면은 좋겠다. 재개발의 활성화됨에 따라서 높은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재건축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흐름은 바로 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규제 정책 자체가 지금 재건축에 쏠려 있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진단이 강화됐죠. 정말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강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안전진단 자체의 통과기가 힘들었는데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더 강화가 됐습니다. 더 강화가 됨에 따라서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기 더욱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안전진단 강화 자체를 이제 조금 완화 정책을 하고 싶어도 이런 이제 안전진단 하는 이제 업체 자체가 정부에 속해 있죠. 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강화 자체를 완화하기가 살짝 이제 껄끄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과이익 환수 이제 뭐 대부분 분들 아시겠지만 그만큼 이제 정비 사업 이제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 이런 초과이익이 됐을 때 그만큼 정부에서 환수해 갑니다. 시공사 자체가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이제 마진 수익률이 있어야지 이런 재건축을 추진할 텐데 이런 이익 자체를 환수해 가면은 당연히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만큼 이제 재건축은 조금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집주인분들의 2년 실거주 요건. 2년은 실거주를 해야지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는 2년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재건축의 경우는 노밀집 아파트죠. 노후된 이제 아파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제 거기에 실거주하기보다는 전세를 놓고선 자기는 이제 본인은 입지가 좋은 곳에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2년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2년 실거주 못하면 현금 청산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실거주 요건도 이제 발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진단 강화가 됐고 초과이익 환수되고 2년 실거주 해야 되고 여기에 또 플러스해서 분양가 상한제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규제 정책이 쏠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 정말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서울 도심 아파트 가격 이제 10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억에서 12억까지 이제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10억 이제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정말 뭐 많이들 있겠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억 이상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드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금적으로 너무 부담이 됩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단계 모두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을 못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는 아파트에 하시고 투자는 당연히
재개발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거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재건축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투자 겸 실거주까지 같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재건축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본인이 실거주할 집이 있다. 그러면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재개발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소액 투자로 명품 브랜드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재개발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본인이 실거주하실 집이 있다면 당연히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향후에 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소액 접근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수요가 당연히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너도 나도 이런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선점해서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은 정말 소액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셔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큰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뀔 수 있는 정말 개발 압력 높은 거 추천해 드리면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바로 이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연신내 역세권을 먼저 보시게 되면 지도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죠. 연신내 역세권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GTX A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만큼 집가 상승률은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만큼. 근데 연신내 역세권이 이제 연신내 역세권이 노후 밀집 정말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도 있고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이런 그 정비 사업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여기에 내 집 앞에 GTX가 다니고 있다. 집가 상승은 당연히 정말 크게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서울 안에서도 정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광진구 자양동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한강변에 접해 있습니다. 한강변에 접해 있는데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된 미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한강변 아파트를 변했을 때는 집가 상승률은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평균 아파트, 가장 높은 아파트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죠.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진구 자양동 자체 한강변 아파트로 변했을 때는 집가 상승은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미래가치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과 불강 역세권 두 지역 다 이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동의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추진위원회가 있고의 없고의 굉장히 큽니다. 노후만 되어 있다고 해서 개발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서 개발을 해야지만 이제 정말 이제 개발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과 자양동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의서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바로 공급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정부 자체 많은 규제로 인해서 집값 상승도 되고 있지만 이런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공급이 없어서 이렇게 주택이 정말 크게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 주택 공급은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주택 공급을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보도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집중하셔서 이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오세훈 시장 자체가 재개발을 활성화함에 따라서 이제 정말 그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재개발 지역 바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정말 고액이 아닌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그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 되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가 있는 투자 지역,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의 3박자 갖춘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고 자연환경이 있고 앞으로 일자리가
정말 수요 자체가 일자리 수요 자체가 정말 크게 늘어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의 3박자 모두 갖춘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 환경, 일자리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가성비 정말 좋고요. 자양동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죠.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정말 투자의 3박자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 단지로 했을 때는 투자자분들에게 최고의 수익을 줄 수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 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과 이 사이에서요,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건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가격이 너무 많이 급등하고 그리고 규제로 인해서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도 재건축의 진입이 조금 어려워졌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라고 하셨고요. 자, 정보 체크 시간에 언급해 주신 두 지역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 보시죠.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이네요. 자, 2호선과 7호선 지나는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좋습니다. 아파트 입주권 기대해 보면서 첫 번째로 광진구 자양동 쪽 가볼 텐데요. 자, 여기 입지 조건 보겠습니다. 개발 호재는 또 어떤 게 기대가 될까요? 네, 먼저 이제 광진구 자양동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이 바로 강남 지역입니다. 정말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쪽으로는 바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바로 옆에 있는 광진구 자양동이 반사 효과로 인해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도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집값 상승도 조금씩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삼성도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말단지 개발 사업 바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이 바로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광진구 자양동 1구역, 7구역, 12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 자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진구 자양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말 노후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됐을 때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이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 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바로 반사 효과로 인해서 광진구 자양동 이제 집가 상승률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시세 보시게 되면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세에 이제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는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대 이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는 정말 투자자분들에게 최고의 수익을 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미래가치 우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간 재개발 기대되는 광진구 자양동의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이네요. 3호선, 6호선 지나는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은 약 3억 원에서 3억 3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역시나 정비 사업 기대가 많고 이번엔 연신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네, 연신내 역세권 우선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3호선, 그다음에 6호선, 현재는 더블 역세권이지만 바로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하는 지역입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보시면 신전략 거점으로 은평구가 선정이 됐고 은평구 안에서도 연신내 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상업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 자체 정말 이제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연신내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죠. 바로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만큼 집가 상승률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연신내 역세권 이제 주변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이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도 바로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진위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추진위원회 자체가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의서 걷고 있습니다.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투자를 하신다면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3억에서 3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세 금액 자체로는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2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는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죠. 1억 미만, 7천에 이제 9천만 원, 이제 1억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정말 이제 서울 안에서도 가성비 있게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런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서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수익률 자체로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공재개발 이미 진행 중이고요. 민간 재개발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연신내역 역세권의 주택이었고요. 자, 1:1 무료 상담도 참여해 보시죠. 용산과 자양동 그리고 연신내 지역의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한주원 팀장님의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요, 부동산계 마이스트로 김원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언제나 좀 이유 있는 지역들로 저희를 데려가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가볼 지역은 어떤 이유로 가져주신 걸까요? 네, 최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었던 가상화폐 쪽이나 아니면 주식 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돈이 좀 빠져나오고 있는 것들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지금 대출에 대한 상환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은행의 자산 가치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바로 저축액이 계속적으로 쌓여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만큼 이제는 좀 사람들이 안정적인 자산 쪽으로 더 흘러 들어오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의 돈잔치는 끝났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만큼 안전 자산으로서 가치의 부동산 쪽이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뜨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좀 빨리 그리고 남들보다 더 개발이 될 곳을 먼저 알아서 접근을 한다라면 남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을 그리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알아볼 두 지역 모두 개발들이 상당히 많이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지역은 동북권역의 대장이죠. 자, 바로 청량리역 일대의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용산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 투자 희망했던 그 용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위험 자산으로 몰렸던 그 자산들이 다시금 부동산 시장으로 모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인데요. 자,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행분당선 함께 지나는 청량리역 역세권에서 자, 오늘은요 방 2개짜리와 3개짜리 주택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격은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첫 번째로 살펴주실 지역, 이 청량리역 쪽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개발이 다 된 것 같지는 않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자, 여기는 왜 준비해 주신 걸까요? 네, 서울 사대문권 안쪽에서 가장 큰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동대문구 지역이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동대문구 지역 내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 바로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노선들, 지하철 노선들이 오고 가고 하는 지역이고 많은 버스들이 역시나 오고 가고 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서울 동북권역의 대장 청량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많은 지역들, 이 동대문구 내에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깨끗한 새 아파트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 변두리나 서울 외곽 쪽 아니면 서울 넘어서 경기권역에 대한 그런 아파트들보다도 그 가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청량리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집값 역시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재개발을 노려볼 만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전농 19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 바로 오른쪽 편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전농 9구역이 되겠고요. 자, 그 아래쪽으로 전농답심리 재정비 촉진 지역이라고 써여 있는 이곳이 바로 전농 8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 구역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이 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전농 10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면적으로 따져본다라면 9구역이나 8구역보다는 작은 면적이 되겠지만 자, 재밌는 거는 이쪽 땅 일대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향후에 아파트를 올리게 된다면 다른 두 지역보다도 더 높은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다는 큰 강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청량리역에서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청량리역에서는 도보로 약 5분 정도, 5분에서 6분 정도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에 바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강점을 갖고 있고, 자, 바로 또 서울시립대가 바로 앞쪽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큰 강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 청량리역까지의 접근성 상당히 좋고 무엇보다도 이 주변 일대 환경적인 정비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자,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서 뭐 예전처럼 뭐 벽에 페인트 칠하고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옛날에 좋지 않았던 환경들이 이제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주변 일대 이미 많은 아파트들 현재 건축 중에 있기도 하면서 자, 많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변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대형 아파트들 이미 재개발로 한 차례 완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차 대규모 재개발 사업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점 투자하셔서 제대로 된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아무리 다 좋다 하더라도 일반 빌라 다세대들보다도 아파트가 그 가치는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향후에 아파트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있는 구역에 투자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다 하더라도 이 지역 일대, 아니 이 동대문구 전체가 재개발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이 주변들은 환경적인 정비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후된 건물들 그리고 좋지 않았던 뭐 홍등가라든가 유흥시설들이 이제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고급 상업단지 시설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이곳 높이가 약 63빌딩 높이 정도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고층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 환경적으로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바로 이곳 일대에
사람들의 군집 자체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형성되어 있는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도 59층 정도 높이로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니까 이 주변 일대 지금 청량역을 방문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초고층으로 아파트가 올라가는 모습 지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타워 크레인들이 약 10개 정도가 동시에 서서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송파 일대의 초고층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호재로 그리고 랜드마크로서 작용이 됐었는데요. 자, 이제는 이곳 동북권역의 대장, 바로 이곳들이 이런 건물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랜드마크들 많이 들어서고 환경이 변화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농 19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1층짜리 주택, 2층짜리 단독주택, 높아봐야 3층 정도 높이의 이런 건물들밖에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자, 무엇보다도 소방차 진입 자체가 힘든 도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사람 한 명 지나가기 힘든 조그만한 골목길로 형성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곳이 만약에 순환 아니면은 화재 등 다양한 좀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 이곳 입장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 어떠한 식으로든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런 식으로 도로가 소방도로가 안 나오고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하수 시설 그리고 배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들을 노려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자, 어떠한 지역이든 제대로 된 투자, 재미있는 투자가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나 오늘 말씀드린 전농동 지역 같은 경우에 수많은 개발 호재들도 있으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의 그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지역의 노후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려드린 모습이 예전에 추진이 되던 전농 19역의 구역이었었는데요. 자, 이 주변 지역들을 좀 한 번 더 포함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노후도 자체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쁜 모양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예전에 도면을 떴을 때보다도 자, 더 많은 아파트들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조합원 수 대비 나올 수 있는 면적의 아파트들을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사업성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옆에 형성되어 있는 전농 9구역 아니면 다른 지역들의 재개발 지역들과 한번 그 사업성을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노후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빠른 개발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지금 이미 이 청량리역에 정말 많은 노선들이 지나다니고 실제로 청량리역을 방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좀 번화한 모습을 실제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량리역 주변으로는 아직까지는 노후된 상권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그 노후된 건물들, 1, 2층짜리 상가 건물들이 이제는 다 부서지고 멸시를 하면서 고층 높이의 상가 건물들로 변하고 있는 모습 역시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주변 일대 어떠한 개발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지 어떠한 역들이 들어설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GTX B노선이 들어서게 된다면 여의도역까지는 10분, 또 삼성역까지 바로 GTX C노선 통해서 삼성역까지 약 4분, 양재역까지는 약 8분 정도, 강남까지 접근하는데 약 5분이면 도달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여의도까지는 10분이면 도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 지금 현재 분당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곳 일대 강남역, 강남 일대를 또 관통을 하기 때문에 강남 일대 5분에서 10분 정도면 어떠한 지역들도 관통이 가능하다,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TX 한 개 노선만 들어서도 큰 호재라고 하는데 자, 2개 노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지역 일대의 그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지하철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ITX, 강북 횡단선, 면목선, 그리고 KTX, 강릉선,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GTX B노선, C노선, SRT까지 이 수많은 선들이 앞으로 청량리역을 지나가게 된다라면 그 가치는 어떠한 지역, 서울 내에 있는 어떠한 지역들보다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자꾸 동북권역의 대장이 이곳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청량리역까지는 제가 도보로 한 5분에서 뭐 한 6분, 7분 정도 걸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하나 보실 거는 바로 면목선이 되겠습니다. 자, 면목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면목동 일대, 그러니까 이 신내부터 청량리역 일대까지 바로 노선이 하나 또 새롭게 들어선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바로 길 건너편에 서울시립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바로 서울시립대 사거리에 면목선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바로 서울시립대역으로 해서 면목선이 들어서고, 자, 그 면목선이 바로 청량리까지 종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개발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면목선 같은 경우는 민자 사업으로 검토가 됐었지만 이제는 재정 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 이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정 사업 이미 정부에서도 사업 타당성 검토가 이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런 만큼 빠른 개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곳 집 앞에 약 1분 거리 앞에 지하철역이 하나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개발 호재들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 직장인들의 수요 역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과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섰고요. 자, 그리고 그 회사들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청량리역 일대의 한방타운이라든가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었는데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변 일대 다양한 회사들 그리고 연구시설들이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앞으로 더욱더 많은 회사들이 모여들게 된다라면 이곳의 가치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 만약에 이곳으로 출근하지 않는 직장인들이다 하더라도 이 청량리역에 수많은 노선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맞벌이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아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런 지하철 노선이 잘 갖춰져 있고 광역교통망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업종의 수요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향후에 그리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이런 수요자에 대한 걱정 부분들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서울시립대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학생 수요, 임직원들의 수요 역시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 지금 투자해 놓으셨고, 자, 그리고 향후에 권리가액 자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다음 지금 현재 붙어 있는 피가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7년 뒤, 8년 뒤 재개발이 완료가 된 시점에서 이곳의 아파트는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 자, 최종적으로 그것만 검토하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자잘자잘한 호재가 아니고요. 급변하는 개발 호재 속에 있는 청량리역 역세권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아파트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만나보고 있는 건데 지금 당장은 주택이니까 가격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네, 역시나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피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야금야금 붙어가고 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달 전쯤에 말씀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금액대는 이거보다 좀 많이 낮았습니다. 자, 하지만 개발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피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주변 일대에 이와 비슷한 3룸의 매매 가격이 약 6억 2천에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거에 비교해보면 아직까지는 저렴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이 바로 방 3개, 땅 지분 역시 약 8평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면적 역시 상당히 넓게 나오니까 가격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피가 붙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피가 낮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약 2억에서 한 2억 2천, 2억 2, 3천 정도 그 정도 투자 금액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변 일대가 환경이 사실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전세 시세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점을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발의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월세 수요자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니까 월세 수요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천 기준으로 월 100에서 한 110만 원 그 정도를 생각해 볼 것 같은데요. 월세 놓기보다는 전세 놓고 아니면 또는 실거주를 하신 다음에 향후에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을 노려서
한번 투자에 나서보시는 게 더욱더 현명한 투자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전농 19역이었었던 곳이 다시 한번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개발 예전에 추진하다가 해제가 되면 다시 못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자, 이곳의 기본 계획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현재 깨끗한 상태이니까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제2의 용산이라고 불리우는 청량리역입니다. 개발 호재들. 자, 단순한 조그만한 개발들이 아니고요. 자, 대형 개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재개발 지역에 투자가 가능하니까 자, 이 점 한번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나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 아파트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못 사주셨던 우리 부모님들 한번 더 눈여겨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파트 입주권 기대해보면서 미리 선점해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청량역 역세권의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인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이네요. 자, 1호선 남영역 부근 불량 원룸 구조 세대 주택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3억 1,700만 원에서 3억 2,9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용산으로 가볼게요.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정말 오래전부터 이 지역의 개발 호재 익숙하실 텐데 여기도 만나볼까요? 네, 용산입니다. 제가 입 아프게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곳에 있는 개발 호재들 누구나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실 서울에 투자를 희망하셨던 분들이라면 강남, 용산 이 두 지역은 첫 번째, 두 번째로 무조건 보셨어야 될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 호재들과 입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심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 자, 1호선 남영역, 자, 그리고 숙대 입구역 이 사이 일대에서 큰 개발들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각 지역입니다. 자, 6호선과 4호선 지나가는 이 삼각지역과 숙대 입구역 이 사이에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바로 숙대 아래쪽 숙명여대에서 약 30초 정도 거리에 형성이 되어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주변 일대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을 한다라고 상당히 말들이 많은 상태인데요. 자, 개발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개발 호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가장 가까운 역들 숙대 입구역과 효창공원 앞역,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선이 지나가는 이 효창공원 앞역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숙대 입구 쪽에서도 상당히 가까이 있고, 자,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대에서 약 30초 정도 거리에 형성이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자, 수요에 대한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그만큼 든든하게 수요자들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용산이라는 곳은 이 주변 일대 바로 한남 뉴타운을 비롯해서 용산국제업무단지 그리고 남산공원과 용산민족공원 등 다양한 자연적인 환경 그리고 배산임수, 남향으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용산은 더욱더 커져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의도까지 접근성, 자, 그리고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중심 업무단지 쪽까지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든든하다. 강남만큼 든든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주변 일대 다양한 개발 사업들 진행되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많은 회사들, 본사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자,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 그리고 GTX 비노선, 그리고 서울역과 용산역 일대의 지하 사업 등 상당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용산 캠프킹 기지 일대의 개발 사업. 자, 지금은 바로 이 일대에 신규 택지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이 일대에 많은 인구들이 다시 한번 몰릴 예정입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환경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많은 제대로 더욱더 많은 인프라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이 용산권역과 강남 상구 집값 누구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엄청난 우상향을 그리면서 계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지역들 안전하게 투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숙명여대 입구 약 30초 거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같이 정리해드릴 텐데요. 매매가 약 3억 1,700에서 3억 2,900 정도로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정도, 2억 전후를 생각해 보시면 되니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억 전후의 금액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니까 학생들의 수요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용산역과 서울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절호의 입지이면서 교통적인 개발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청파, 한강로, 효창 일대의 수많은 개발 사업들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가속화될 용산의 다양한 개발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고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점점 집중이 된다라면은 앞으로 이 지역 일대의 환경적인 변화가 더욱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의 중심, 바로 용산에서 개발 호재의 중심에 있는 청파동의 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노하우 살짝 공개해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아파트 소액으로 노려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고 하니까 02-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전문인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원준 전무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아래 전화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